춘배의 똑똑한 부동산. 안녕하세요. 춘배의 똑똑한 부동산의 치우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네요. 그냥 돌아다녔다가는 그 자리에서 동태가 될 정도예요. 날씨가 추우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이상한 문제들이 막 터지고 그러네요. 오늘 하루만 해도 보일러 건이 한 6건, 수도 건이 한 8건, 이렇게 막 일이 터지더라고요. 짜증내지 않고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2월 3일에 서울에 올라가서 저희 현미경 회원들 그 신년 특강에 관해서 또 강의를 하려고 해요. 그렇게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 2018년도 돈 열심히 벌어보자. 그래도 부동산은 쭉 간다. 그런 얘기를 하겠죠. 쫄지 말고 열심히 하자. 그런 내용인데 쫄지 않아야 되는데 쫄아야 될 만한 일이 막 생겨요. 근데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좀 제가 느끼기에 데자뷰 현상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로 데자뷰 현상으로 좀 굴러가면요. 2002년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아시죠? 월드컵 축구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야심차게 등장하죠. 제가 진보주의자다 보수주의자다 그런 거를 떠나서 그때는 정말 그 사람이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의 집값이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 56%가 올랐어요. 56%만 올랐다라는 산술적인 수치만 놓고 봐도 엄청난 거지만 그 외 모든 부동산이 다 올랐죠. 정권 초기에 눌러놨던 거. 꽤 오래된 얘기지만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조금 전망하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때도 상승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해당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했고요. 또 사람들이 모델하우스에 몰린다는 내용이 9시 뉴스에 계속 나왔죠. 지금의 부동산 시장과 크게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가 김대중 정부 말기 외환 위기 여파가 마무리되고 경제 여건이 막 좋아질 시기가 되자 좀 질 좋은 부동산, 아파트가 됐건 모든 것이 질 좋은 부동산의 수요가 급증했었어요. 근데 이제 몇 년간 공급이 부족했던 이유로 아파트 값이 치솟았죠. 부동산 시장 자체가 화랑이었고. 이런 시장을 노무현 정부는 그대로 이제 물려받았어요. 물려받았는데 서민 생활을 가장 위협하는 것을 큰 적으로 규정을 딱 해버렸죠. 투기 억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노무현 대통령 취임 100일 연설. 부동산 폭등은 기필코 잡고 국정 중심에서 서민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천명한다. 정말 멋진 말이었죠. 저는 그때 곧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부자를 안 시켜주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부동산의 시장을 규제해서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웃죠. 시장은. 당연히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고. 2013년 5월 23일 주택가격 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부터 부동산 시장 규제책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죠. 투기 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하면서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하고 재건축 사업구역을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해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 아무튼 시시때때로 막 나왔어요. 진짜 제가 생각해도 진짜 엄청난 거였죠. 그래도 노무현 정부 때 하이라이트는 8월 31일인가요? 8.3일 대책인가? 지금도 아마 제가 그거를 기억하는데 유명한 8.3일 조치가 있었죠. 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해 부동산 거래 가격을 실제 가격으로 신고한다. 참 획기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참 획기적이라고 생각했죠. 실거래가 딱 신고한다. 지금은 실거래가를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웃죠. 실거래가를 조정하는 것쯤은 그때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것은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50%로 중과세하는 조치였는데 사실상 이런 것 자체가 시장을 내가
이런 정책으로 다스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은 진짜 그렇게 되지 않죠. 노무현 정부 임기 5년 동안 서울시 아파트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6%나 상승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다주택들은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사실상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기 시작했죠. 물론 여기에는 그 기본적인 삶의 질이 나아지면서부터 계속적으로 뭔가를 사들이고 어떤 교육적인 환경이라든지 삶의 주거 복지 차원에서라도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심을 배제한 채 수요만 갖다 두드러 잡으니까 공급은 모자라고 기반 시설은 미흡하고 그런 지방은 거의 죽어라 하죠. 부동산 시장이 조금 서울에서 여파가 여기서 훈기가 조금 불어온다 싶으면 딱 차단하는 꼴이 되죠. 대한민국이 뭐 막말로 까놓고서 서울만 사람 사는 데가 아니잖아요. 저도 여기 지방인데 돈이 돌지 않아 미치겠어요. 돈이 다 어디 갔는가 모르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일이 일어나요. 근데 지금의 이 현상을 보면 좀 아이러니한 것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일단은 최저임금을 크게 올려놓으니까 모든 물가가 다 뛰어요. 기름값도 뛰더라고요. 유가가 저유가네 어쩌네 그렇게 말한 때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기름값도 뛰고 모든 소비자 물가 생활지수 다 뛰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참 제가 생각해도 좀 웃겨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정책을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떤 조금 멈추는 현상도 일어나고 몸을 사리는 현상도 일어나고 그러겠지만 이게 시장에서 제대로 약발이 되지 않으면 반발 심리가 일어나서 용수철을 꾹 눌러가지고 탁 튕기는 그런 효과가 나죠. 그게 가격적인 측면이죠. 부동산은 외부 변수에 기본적으로 상승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내가 뭐 잘했건 잘못했건 정부 정책이 잘 됐건 못 됐건 기본적으로 상승을 전제로 합니다. 주식 시장하고 기본적으로 틀리죠. 희소성의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계속 찍어낼 수 없다라는 그런 걸 조금만 이해하시면 사실상 이 시장이 이렇게 몸을 사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조금 호재라고 느끼시는 분은 조금 트이신 분이고 저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몸살해야지. 지금 왜 적극적인 거를 지금 하려고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도 한참 먼 거죠. 그런 분들에게 사실상 투자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일 경우가 굉장히 많죠. 부동산 시장의 데자뷰는 단순히 제가 이야기한 걸로만 나오지 않고요. 물가, 금리, 그 다음에 시장의 정책 상황 같은 것도 뒤로 돌려서 2000년도 초반에서부터 2000년도 후반, 200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쪽 저쪽을 보시게 되면 사실상 지금의 현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어느 정도 뭐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뭐 이해하고 말고는 없죠. 뭐 수치로 나와 있는 거니까. 그런 이야기를 또 이 먼 두메 산골에서 서울까지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물론 여기에는 구체적인 수치도 들어가고 표도 들어가고 저 제 나름대로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도 가지고 가겠지만 전제를 그래 너 한번 이야기해봐라. 나 한번 들어볼 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상 기운 빠지죠. 그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지금의 시장 상황을 좀 더 과거와 냉철하게 좀 바꿔서 비추어서 볼 것 같으면 투자하는데 좀 더 지침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2018년도 올해가 그렇게 만만하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 나쁜 환경이라고 보진 않았어요. 물론 경매 시장도 제가 볼 때는 5월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화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런 것은 내가 생각한다 이게 아니라 금리를 버티지 못하는 물건이 나올 것이고 시장의 추세선을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하다 해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던지는 사람도 나올 테고 뭐 그런 분위기가 나올 거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더라고요. 정권이 그렇든 돈이 그렇든 뭐든지. 흥망성쇠가 다 있기 때문에 정책을 계속 쏟아내는 것도 일정 부분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현미경 카페에 들어오시면 2월 3일날 강의하는 안내도 받으실 수 있고요. 거기에 첨부 파일도 제가 좀 넣어놨으니까 꼭 회원가입하시고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실무적인 것도 막 넣어가지고 더 가공의 이야기를 넣으면 더 재밌기도 하겠지만 그게 또 무슨 다른 의도로 비치지는 않게끔 제가 또 갈무리를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시거나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현미경 카페에 들어오셔서 글도 남겨주시고 또 여러 사람 이야기도 듣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카페에 들어가니까 작년 5월인가 6월인가 회원가입하신 분이 글을 남겼더라고요. 처음으로. 근데 그 글이 조언을 구한다든지 방법을 구한다든지 묻죠. 답 안 달아요. 왜냐? 몰라서 답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필요할 때만 쓱 나타났다 뿅 하니 사라지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얻으려면 적어도 하나는 내놓고 가야지 2개를 얻으려면서 하나도 안 내놓고 간다는 건 도둑놈 심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나눌 것이 있으면 나누는 거고 나누지 못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살짝살짝 맛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운 거니까 보일러만 신경 쓰지 마시고 자기 몸도 많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